자, 이 HLB 관계사인 이 나노젠. 자, 이 나노코박스는 우리에게 참 많은 공부를 시켜줍니다. HLB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주식이나 또 세계 경제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이게 21년도 이제 8월 달이죠. 이 나노젠이 인도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생산 기술 이전을 계약했습니다. 베트남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나노젠이 인도 대형 제약사인 베카리아 제약그룹이죠. 이 베카리아 제약그룹과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 10일 베트남 현지 방송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당연히 HLB나 넥스사이언스가 상당히 관계가 깊고 또 거의 등기이사로 있기 때문에 진ang 과장님께서 이 나노젠에 관한 이 행보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8월 달에 있던 기사라 제가 좀 그때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나노젠이 나노코박스 임상 3상을 완료한 후에 베카리 제약의 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또 원활한 생산 공정 지원을 위해 기술 인력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술 지원이나 공정 지원을 하는 거지만 이게 쉽지 않죠. 제약 공장 하나 짓고 또 기술을 넘긴다는 게 이게 보통 뭐 서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기술 인력이 가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있는 거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허가 신청 임박한 만큼 나노젠이 최대 백신 수요국 중 하나인 인도의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베트남하고 똑같아요. 베트남이 4월 이후에 엄청난 폭발세로 이제 확산이 됐었는데 인도도 이렇게 21년 3월 중순 이후에 인도 내 코로나19 신형 감염자 수가 거의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3월 이후에 이제 2차 대응을 겪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 이 5월 10일 기준으로 올해 5월 10일 기준으로 인도가 신규 확진자 수가 37만 명 대단하죠. 일일 하루 사망자 수가 4천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신규 확진자가 막 지금 1000명 막 이렇게 네 자릿수는 난리 나는데 여기는 일일 사망자 수가 4,000명이라는 얘기죠. 자, 누적 확진자 수가 약 2,370만 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6만 명이 를 정도로 인도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인도는 엄청나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보급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비 진작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경제 회복 정책은 7월까지 전체 예산의 743.8조 루피아, 이거 41%인 305조 루피아를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보급,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여기에다가 인도는 자금을 엄청나게 집어넣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도의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체가 엄청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백신 조달 및 보급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특히 백신 조달 및 보급 속도 확대를 했고 있는데 당연하죠. 지금 백신 어떻게 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베트남보다 더한 거죠. 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백신 조달과 보급 속도 확대할 걸 예상이 되는데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20% 수준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8월 달에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전 얘기긴 한데 자, 인도네시아 주변국 백신 접종 현황인데 인도가 확실히 적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인도가 지금 접종률이 낮았었죠. 근데 인도의 경제 상황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고, 주식도 중국에서 이렇게 있던 중국의 이제 교육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자금이 이탈하고 또 배환이나 우리나라에는 자금도 약간 어느 정도 인도로 좀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돼 있습니다. 자, 인도의 경제 상황은 이 1년 만에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게 8월 23일이죠. 이 성공은 했지만 이제 이 코로나19 불확실성 변수가 있고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게 아직도 이 변수로 작용하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인도의 ETF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 베트남에서 보면 이 나노코박스의 백신면을 앞당기기 위해서 인도 연구소가 지원을 합니다. 자, 코비드19 베트남 백신 나노코박스 백신 면을 앞당기기 위해서 인도 연구소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굿모닝 베트남 여기 9월 24일 오늘 아침에 기사에 떴습니다. 자, 인도 연구소 나노제약 생명과학 공동 주식회사 협력 나노코 백신의 시험과 평가를 지원하는데 인도 과학기술부산하 의료기술 투명성 연구소라고 합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베트남 나노젠 제약 이 생명공학 공동 주식회사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인도 대사관이 직접 밝혔죠. 이 TSTI라는 데가 백신 테스트를 위한 최첨단 연구 시설을 갖췄고 또 의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작업을 갖춘 인도의 선구자인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28일 간격으로 이에 복용되는 백신인데 보건부는 임상시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상시험 연구의 중간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시즌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총 임상시험 3단계죠. 나노코박스가 2단계 중간 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안전성 및 생물학적 이용력 그리고 백신 명확성을 평가하기에 21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임상 3상 연구 프로토콜을 승인했죠. 이 나노코박스가 지금 유통 등록을 위해서 지금 자문위의 승인 그리고 보건부의 긴급 면허를 제한하기 전에 보호 효과를 평가하는 두 번의 승인하게 나왔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 보호 효과가 좀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완벽히 되면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좀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완벽한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베트남 기업들이 얼마 전에 제재 안 풀어지면 떠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죠. 정부를, 베트남 정부를. 이 우리나라 기업도 꽤 많이 베트남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8개월 동안 베트남에 24억 3천만 원 달러 정도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자, 21년 첫 8개월 동안 24억 3천억 달러 이 이상을 베트남에 쏟아부었는데 이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서 베트남에 투자한 세 번째로 큰 국가가 됐습니다. 이 웅유엔 반 또한 베트남 외자기업협회 부회장이 있는데 자, 이 산업통상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어쨌거나 저번에 이 판민진 총리도 삼성을 방문해서 조금 협조하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베트남의 이 매출에 엄청난 수출에 거의 뭐 20몇 프로, 30% 가까이 차지하는 게 삼성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죠. 자, 얼른 베트남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나와서 이 백신 효과로다가 이 베트남의 국민들도 좀 백신을 맞고 좀 좋아지고 또 베트남에 상주해 있는 기업들도 얼른 정상 가동을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의류나 신발 등 많은 물량이 유통 물량이 조금 이렇게 좀 그 위기를 맞고 있어 그런 게 잘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HLB가 전체적으로 요새 조정을 좀 겪고 있긴 하죠. 전 뉴스나 이런 건 첨도 사항이고 결국 이제 뚫어줄 자리, 지켜줄 자리들을 기술적으로는 중요해요. 항상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앞에 있었던 일이 다 재료라고 보면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와 함께 꼭 같이 봐야 될 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고 또 이것들과 같이 봐야 할 게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주식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료와 함께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주봉 종가상 지금 시간이 물론 2시 반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오선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데 오선을 깨놓으면 역시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조금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박스권이 이제 결정이 될 건데 그동안 이제 1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될지 이거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월봉에서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는 일단 100%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주식이 물론 항상 끝도 없이 올라가 주면 좋지만 오늘도 올라가고 이번 주도 올라가고 다음 주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 주면 좋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고 했죠. 올라가다 적당한 조정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아름답죠. 하지만 쫓아가서 놀라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동매만 하지 않으면 침착하게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눌림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보면 역시 주봉이 좀 중요한데 주봉에서 HLB 생명과학은 아직 오수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즉 박스권에 갇힐 수 있고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HLB 제약은 이제 밑에 하단 큰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저번에 이 짧게 형성된 박스권을 이탈했죠. 자, 이 친구의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주봉에서 오선을 이탈하지 않은 거야 되는데 어제 이탈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1시간 남았죠. 물론 극적으로 반등해서 종가상 위에 올려놓으면 다행이죠. 못 올려놓으면 이렇게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고 저번 달 고점 여기를 뚫었어야 돼요. 뚫었으면 크게 올라가는데 역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5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고 보시기 바라고 장 끝나고 또 이제 수급 상황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직은 장중에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일단 패스하고 장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사이언스는 추세가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고 오늘이 급일인데 주봉에서 5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 예전에 매물단 다 빠이빠이 시켜놓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은 가장 깔끔하고 좋죠. 오늘 좀 밀린다 하더라도 오늘 코스닥이 0.07% 그리고 코스피가 0.16% 밀리죠. 모두는 조금 시장에서 좋았지만 역시 하방으로 갈수록 금요일장답게 금요일장이 항상 시장이 좀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좀 밀리고 있는데 어차피 크게 추세의 변화나 이런 게 생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트리비엔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월봉에서 이식해서 요 근처 2만원 근처에서 파는 게 맞는데 물론 저거 뚫고 더 올라갔어요.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월봉에서 20개여서는 강력한 저항선이 돼서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보고 추 5개월선 지켜주고 다시 돌아나갈 때 주봉에서 다시 이렇게 우선 올 때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HLB 파워 같은 경우에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박스권 일봉의 상상 2,000원 초반 가면 중반 가면 요거 깨면 추세 무너져요. 그래서 좀 깊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이탈하지 않고 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